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게 반도체 소식이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그 기사를 읽고 분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걸 놓치면은 반도체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삼성, SK 하이닉스, 또 오늘은 한미 반도체 TC본도 소식을 좀 전할 건데요. 며칠 전부터 기사가 났었는데 그걸 어쩌면 종합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을 쓰고 있는 요 사진을 보면 한미 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도 팩토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주한공단에다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약 10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한 27년 정도에 그 공장을 가동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얘기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콜도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TC 본드로 만든 HBM이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했다. 이런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기존의 TC 본드를 약간 개조, 모디파이라 그러죠. 그거를 개조를 해서 HBM4에 대응한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결국은 HBM4라든가 그 이후를 한다 그러면 고도화된 신규 장비를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미 반도체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나 세미텍하고 지금 손을 잡고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더가 이 개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 세미텍도 내년쯤 하이브리드 본도를 출시를 하니 많이 하지만은 사실상 그게 그래 쉽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도로 만든 HBM이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코어를 한번 보면 엔비디아가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망에 투입하기 전에 성능, 수율, 안정성을 검증하는 품질 인증 절차. 그래서 부품이나 장비 여기라 그러면 이거죠. TC 본더죠. 한미 반도체 TC 본더는 HBM의 적층에 필요한 스택에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마이크론의 HBM3 12단 제품이 한미 반도체 장비로 생산되어서 24년 4월에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요 HBM 공급망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 신뢰성을 검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HBM 시장에서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사실상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의 그 TC 본드를 쓰지 않고 신카바나 세메스 장비를 쓰면서 아직까지 콜을 통과를 하지 못한 그것도 한번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경쟁자가 없다. 이제는 글로벌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BM 제조 필수 장비인 열 압착 TC 본드를 앞세워서 글로벌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용 TC 본드에서는 글로벌 1등이라는 거죠. 해외 매출도 급증했죠. 3개월 만에 영업이익이 860억. 그러니까 그 2분기 얘기를 하죠. 그걸 이렇게 지금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25년도 2분기 보면 매출은 1,800억, 영업이익은 863억. 그래서 전년 동기에서 매출은 45.8%, 영업이익은 55.7%가 성장한 거죠. 해외 매출을 본다면 2분기 단독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 그러니까 2분기에 TC본드나 이런 것들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해외라 그러면 마이크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25년도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8천억, 그 다음에 그 성장세는 플러스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40%, 영업이익은 3,800억 플러스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26년도에는 드디어 조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매출은 1조 1,000억, 영업이익은 5,500억. 이거보다 더
높이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고객, 해외 시장을 확대를 하죠. 근데 해외 시장이라 봐야 사실은 마이크론이 거의 다죠. 핵심 고객은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인데 삼성전자도 한미 반도체 장비 도입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어요. 마이크론은 기존 일본의 싱카와 장비를 한미 반도체로 교체를 하면서 수율이 떡상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은 이 싱카와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도 싱카와를 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오로지 세메스를 그냥 그 장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싱카와에서 한미반도체로 교체한 이유는 HBM 성능이라든가 수율 향상을 위해서 TC본드가 필요했던 거죠. 마이크론은 작년 한 5, 6월 그때쯤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그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마이크론에 1110억어치 TC본드를 팔았고 올해는 3배에서 4배 그러면 결국 그냥 뭐 한 3,500억에서 4,000억 중반 정도까지 매출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미반도체 김정영 재무최고자 CFO죠. 지난 7월에 열린 2분기 실적 설명회 컨퍼런스 콜이죠. 올 하반기 해외 고객사에서 대규모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3, 4년 동안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살짝 거리를 두면서 하나 세미텍하고 붙으면서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콜 통과까지 했죠. 마이크론의 HBM3E 12단이 작년 4월이죠. HBM 생산에 쓰이는 상당수 장비가 이미 한미 반도체로 통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는 HBM은 거의 다 한미 반도체 장비로 생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BM4 및 차세대 장비 전략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HBM4용 TC본드 양산을 위해 장비 테스트를 하는 곳은 한미반도체와 해외업체 ASMPT, 홍콩에 있는 업체죠. 그런데 ASMPT는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HBM에서 검증된 실적은 한미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외 다른 회사는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해외 고객사 마이크론으로 추정되죠. HBM4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HBM4가 지금 콜 통과를 앞두고 SK, 삼성, 마이크론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만일 콜 통과가 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면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 HBM4 장비를 독점으로 갈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장비를 약간 모디파이해서 갈 가능성도 벌써 신문에 나오고 있죠. 이게 한미 반도체에서 발표한 TC본드 4입니다. 이게 HBM4 전용 기계로 나온 거죠. 현재 HBM4용 이제 TC본드 업체는 한미 반도체하고 ASMPT 밖에 없는데 ASMPT는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TC본드를 양산을 이제 9월부터 25년입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고 월 생산 능력이 35대에서 이제 45대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개발하고 1,000억을 들여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범프리스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인천 주안 공장에 있는 한미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공장까지 있는데 7공장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이제 전용 공장입니다. 1,000억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경쟁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TC본드 납품을 시작한 하나 세미텍,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연구 기술 장벽에 걸릴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드를 개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뭐 신문에는 뭐 곧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내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27년이나 돼야 될 것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년이라 그러면 HBM5 아니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재무책임자 김정영 부사장이 말하기를 양산 공정 대응 가능한 업체는 한미 반도체뿐이다. 앞으로 3, 4년은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 이 한미 반도체에 그 HBM4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이제 확보를 할 것이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 내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더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무적이고 글로벌 이제 독점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TC 본드를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TC 본드는 HBM 적층 공정의 핵심 장비입니다. 이게 열 압착이건 뭐 TC NCF 방식이든 MR 모프 방식이든 TC 본드라는 것은 HBM의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TC 본드는 주로 8에서 12단. 근데 이제 HBM4 이에는 뭐 12단에서 16단, 20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미세 패턴 정밀도 고수율을 이제 올리려면은 이게 기존에 이제 TC 본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TC 본드를 부분적으로 개조해서 HBM4에 대응하고 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3E 12단하고 HBM4하고 그렇게 기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대응책으로 해서 신규 장비 양산 이전까지,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하이브리드 본도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 기존의 TC 본도를 부분적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비용 절감 전략도 있는 거죠. 기존의 장비를 살짝만 이렇게 개조를 한다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SK도 이 HBM 시장에서 1위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개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비용 줄이는 것만은 아니겠죠. 단기적인 영향은 올해에서 내년 아마 한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 기존 장비를 개조한다면 신규 TC 본도 반출량이 줄어서 한미 반도체의 매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 세미텍 것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HBM4 이제 본격 양산 시에는 수율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HBM4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가능성은 없어요. 삼성전자가 있고 마이크론도 있어요. 그래서 개조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요.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 HBM4 장비를 독점적으로 이걸 그냥 수급을 하니까 SK 하이닉스도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HBM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클라우드, 이 CSP, 대규모 클라우드 업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신규 TC 본도 도입은 불가피하고, SK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한미 반도체에 신규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미 반도체 매출 성장세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완화 요인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독점적으로 한미 반도체에 TC4 HBM4 본드를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장비 개조를 시도해도 마이크론이 이미 한미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벌써 매출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란 말이에요. 퀄도 통과를 했죠. 그래서 개조된 장비가 로서 콜 통과가 이게 될까? 이것도 좀 걱정인 거고, HBM4 이후에 하이브리드 본도, 이거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TC 본도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전환되면 한미 반도체가 기술 선두를 지킬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HBM3E 이런 데서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하고 성능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격점을 맞은 거는
한미 반도체 장비가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가 기존 TC본드를 개조해서 HBM4 대응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보완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BM4 이후 세대에서는 신규 TC본드 혹은 하이브리드 본드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중장기 매출 성장에는 근본적으로 악영향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세미텍, ASMPT, 배시, LG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 본드를 개발한다고 하지만은 한미 반도체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게 HBM도 핫 이슈지만은 한미 반도체 TC 본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드는 더 그냥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것을 만들까 하여튼 이런 경쟁들이 하여튼 수요를 더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또 한국 장비 업체들의 경쟁력을 올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